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4월 23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대법원이 이 민주당 경선 후보 이재명의 선거법 사건에 대해서 신속하게 전원 합의체로 돌리고 심리를 벌써 두 번째 날짜까지 잡았습니다. 내일 다시 또 심리를 합니다. 어제 바로 심리를 했고 합의체로 전합으로 돌리자마자 심리를 시작을 했죠. 자, 그래서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이전에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자, 시기상으로는 그런데 내용이 어떨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죠. 내용이 이 세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을 해서 아예 무죄를 확정을 해서 면죄부를 줘버리는 그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파기자판, 대법원이 형량을 결정하는 파기자판,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에서 고법으로 다시 보내는 것. 이 파기환송도 유죄 취지로 보내면은 이것은 뭐 유죄 확정이나 마찬가지죠.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나올지는 아직 뭐 예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에서는 지금 상당히 불안해하는 그런 기색이 역력합니다. 물론 민주당은 이것이 대선 전에 결론이 나오더라도 아마 검찰의 상고를 기각을 해서 무죄가 확정될 것이다, 이렇게 겉으로는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한 모습들이 많이 있죠. 특히 민주당 지금 당원 게시판에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뭐냐면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 신속한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탄핵해야 된다, 이런 요구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장도 탄핵을 해야 된다.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 한 당원이 왜 대법원장이 대선판에 끼어들어서 판을 좌지우지하는 걸 보고만 있느냐, 이렇게 탄핵을 요구를 했습니다. 대체 뭔데 전원 합의체 판결을 하겠다고 까부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그리고 최상목 부총리, 심우정 검찰총장,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대해서 모조리 탄핵 추진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나오고, 다른 당원은 이렇게 썼네요. 조 대법원장과 사법부 불안하다. 자, 상당히 지금 불안해하고는 눈치가 보입니다. 이 당원 게시판뿐이 아니고 당 내에서 현역 의원들도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범위, 자기들 이제 그 안에 게시판입니다. 임명한 것으로 안다. 그러니까 조희대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이 대법원의 대법관을 또 임명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 불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잠시 후 이 인적 구성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대법원. 그래서 어쨌든 이 시기를 먼저 보면은 6월 3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이전에 상고심 결론을 내리기 위한 지금 포석이 두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분석이 나옵니다. 법조계에서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대법원 처음에 이 소부 2부에 어제 배당을 했다가 바로 2시간 만에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해부를 했죠. 조희대가 직권으로, 대법원장 직권으로 해부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첫 번째 심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다시 속행 기일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이전에 상고심 결론을 내리려는 포석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데, 6월 3일 이전에 나올 가능성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5월 11일이 후보 등록이죠. 대선 후보 등록인데, 만약에 5월 11일에 이재명이 그때 뭐 대선 후보로 자기들 경선에서 당선될 게 뻔하니까 5월 11일에 후보 등록을 했는데, 그 사이에 5월 11일 후보 등록과 6월 3일 대선 사이에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내려서 가령 이 유죄 취지로 확정 판결을 내려버리면은 이 후보 등록한 게 무효가 돼버리죠. 피선거권을 바로 박탈해야 되니까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하면 안 된다 해서, 만약에 이 유죄로 다시 바꾸려면은 최소한 5월 11일 이전에, 후보 등록 이전에 신속하게 해야 된다. 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또 그 민주당 후보 교체 시간을 줘야 된다고 5월 3일 이전에 해야 된다. 윤상현 의원은 그렇게까지 주장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5월 3일부터 6일까지 황금 연휴가 돼 있죠. 황금 연휴라서 민주당이 대체 후보를 빨리빨리 하루라도 빨리 구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촉박해진다. 그래서 5월 3일 이전에라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 또 5월 11일 후보 등록 전에 해야 된다는 말까지 지금 나오는 이유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기 때문입니다. 어제 이재명 사건을 전원 합의체에 회부를 해서 첫 심리를 진행을 했는데 바로 내일 속행기일을 열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통상 이 전원 합의체가 이 기일을 한 달 간격으로 잡는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기일을 잡는데 왜냐하면 어떤 뭐 정인을 부르고 이런 것이 아니고 법률심이기 때문에 법률이 제대로 적용이 됐는지 법리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달 간격으로 기일을 잡는데 이틀 만에 속행을 한 겁니다. 굉장히 이례적이죠.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동안 공직선거법 사건, 이번 이재명 같은 이 사건은 신속 처리를 강조를 해온 점에서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취임 이후에 줄곧 633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주심 재판관으로 배정된 박영재 그 대법관도 상당히 신속한 재판을 강조를 많이 해왔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상황이죠. 어쨌든 대선이 끝나고 나서 결론을 내리게 되면은 만에 하나 이재명이 당선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대혼란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재판이 중단하느냐, 이 진행되느냐 이 문제를 놓고 큰 혼란이 일어날 수가 있고 일부 보도에 의하면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지 중단을 해야 되는지 검토를 하고 있다. 이미 검토를 시작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전국 때부터 시작을 했다. 그리고 연구를 많이 했을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이게 대법원이 유권 해석을 할 수 있는 건지 헌법재판소가 할 수 있는 건지 그것도 지금 모릅니다. 그래서 큰 혼란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대선 전에는 무조건 그리고 또 민주당 후보가 완전히 안 놓으면 안 되니까는 물론 민주당 후보가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11일 이후에 이 대법원에서 결정을 내려버리면은 확정 판결을 내려버리면은 민주당 후보가 아예 없어지죠. 아예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후보를 새로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소속으로라도 누가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이전에 확정 판결을 좀 내려줘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다만 이런 문제는 또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이렇게 속도전에 의지를 갖고 한다고 하더라도 전원 합의체 특성을 보면은 결론이 단기간에 다 나올 수 있을지는 또 미지수다. 13명의 대법관 전원이 참여해서 다수 의견을 이제 모아야 하니까는 좀 심리가 더 장기화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것을 그 이후로 미루면은 6월 3일 대선 이후로 미루면은 큰 혼란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이걸 빨리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문제는 어떤 내용이 나올지죠. 어떤 내용이 선고가 될지인데 민주당은 지금 상당히 불안해하면서도 일단은 기각을 그러니까 검찰의 상고를 기각을 해서 완전히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겉으로는 이야기하지만은 속으로는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당원 게시판도 그렇지만 황정아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는데 오늘 브리핑을 했는데 주심 배정과 전원 합의체 해부 기일 심리가 하루 동안 진행이 됐다. 하루 만에 다 끝나버렸죠. 그래서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하나하나 입증된 항소심 결과에 따라 상고심도 법 원칙을 고려해서 기각 결론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 이렇게 이제 기대는 그렇게 하지만 불안한 감정도 숨기지 못합니다. 가령 정청래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대법원이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고 싶은가 심각하게 보고 있다. 불안감이 이제 느껴지는 것이죠. 그리고 판사 출신인 김성원 의원이 김어준 프로에 출연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후보 등록 전에 결론을 내겠다는 의중이 있어 보인다. 자, 후보 등록 전에 결론을 내겠다는 의중이 있어 보인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5월 11일 이전에라도 결론이 나올 것 같다. 본인이 판사 출신입니다. 자, 그러면은 대타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민주당에서는 이렇게까지 혹시 그 전에 이 결론을 내려서 그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오면은 대타 후보를 준비를 해야 되는 자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경선에서 덜러리를 서고 있는 두 명이 있죠. 완전 덜러리 90% 이상을 이재명이 가져가고
덜러리 격으로 계속 같이 다니는 김동연, 김경수 이 두 사람이 혹시 이런 경우를 가상을 해서 후보 등록 직전에 이재명의 피선거권이 날아가는 이 상황을 가정을 해서 지금 계속 전혀 말도 안 되는 게임을 하고 있고 이 기울어진 운동장 경선 룰도 이재명 마음대로 바꿔놨는데 거의 그냥 쫓아가는 것 아닌가. 그러다가 이재명이 피선거권이 박탈되면은 또 후보 등록 전에 자기들 중에서 2등을 한 사람이 어부지리로 또 출마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노리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조희대 대법원장은 기각을 염두에 두고 있을까? 아니면은 이 유죄를 염두에 두고 있을까? 뭐 조희대 대법원장의 판단은 있겠죠. 그렇지만 대법원장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이것이 지금 13명 그중에서 회피를 한 그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빼면은 12명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결정을 넣을지는 조희대도 알 수가 없죠. 사실 본인도 모르는 겁니다.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심리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각 그 헌법재판관들이 판단을 할 텐데 기각이 될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될지 파기 자판이 나올지는 곧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사들이 이제 신참부터 이렇게 그 차례차례로 전입이 된 이제 얼마 안 되는 그 신참부터 대법관들이 차례차례로 본인의 의견을 밝히죠. 유죄나 무죄, 유죄, 무죄 이렇게 밝히고 나중에 이 대법원장은 다수결의 손을 들어주는 다수결의 한 표를 더 얻는 그것이 관례입니다. 그전에 이재명이 이 경기도지사 선거 때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었죠. 뭐 친형 강제 입원 안 했다, 뭐 검사 사칭 안 했다 이런 거짓말 때문에. 그런데 그때 2심에서 1심에서 무죄가 받고 무죄를 받고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그대로 확정되면은 이재명은 모든 게 끝났는데 그때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해서 살아남았죠. 그런데 그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그 과정에서 바로 금순일 대법관의 이 재판 거래 의혹이 나오는 겁니다. 김만배가 중간에 들어서서 김만배가 50억 클럽에 가입시켜주고 또 그 고문으로 하천대유 고문으로 앉혀서 뭐 일도 안 하는데 뭐 2억인가 주고 또 심지어 대법원장을 약속을 했다. 이재명이 정권을 잡으면 그런 이 재판 거래 의혹에 의해서 일단 그것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는데 그때도 그런 식으로 했죠. 이 신참 대법관부터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의견을 밝히다가 5대5가 됐을 때 권순일이 최고참이어서 이 무죄 이쪽에다 표를 실어줘서 표를 그쪽으로 던져서 6대5가 됐고 그것은 대법원장이 갈래대로 그 다수결에 손을 들어주기 때문에 7대5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런 그 순서대로 진행이 될 텐데 빨리 선고를 한다면은 현재 대법관들의 이 구성을 보면은 일단은 좀 그 유리한 그러니까 이재명에게 유죄를 내릴 수 있는 그런 구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보수 3명, 중도 9명, 진보 2명 보통 이렇게 지금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보수 3명이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임명을 한 이 조희대, 이 천대엽, 오석준 이렇게 치는데 보통 그렇게 언론에서 분류를 하는데 천대엽은 법원 행정처장이라서 이 재판에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보수로 확실한 보수는 두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고 진보가 또 두 사람이죠. 오경미, 이형구 이 두 사람의 헌법재판관은 문재인이 임명을 한 사람입니다. 확실한 진보로 분류가 되죠. 그리고 중도가 9명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 중도 9명도 대체로는 또 보수 성향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노태악 그 회피를 한 노태악 그 선관위원장 대법관은 문재인이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8명은 지금 중도로 분류되는 9명 중에서 8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언론에서는 중도와 보수를 합쳐서 중도 보수가 그 12명, 진보가 2명 뭐 이렇게도 하는 데도 있고 또 그 진보가 한 3명 정도 되고 중도 보수가 12명이다. 뭐 이렇게 또
분석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 중도 보수가 11명이다. 자, 그렇게도 지금 다양하게 분석이 되지만은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그 대법관이 11명입니다. 11명. 그 중에서 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10명이 들어가니까 상당히 일단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임명장을 받은 대법관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죠. 그래서 물론 이것을 어떤 뭐 성향에 따라서 판결이 나오지는 않겠지만은 어느 정도 뭐 작용을 하지만은 그것이 완전히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법리적으로만 봐도 지금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받은 것이 2심에서 황당한 좀 논리들로 인해서 뭐 발언을 쪼개기를 하고 또 뭐 협박받았다고 이야기한 것을 가정된 의견 표현이라고 하고 이런 부분들을 법리적으로 판단을 해도 대법관들이 수긍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2심 결과에 대해서 그런 분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대선 전에 나오고 만약에 이 파기 자판이나 유죄 취지 파기 한 송이 나오면은 이 선거판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뒤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다만 이 기각 그 검찰의 상고를 기각을 해서 면죄부를 줄 수도 있는 그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두 가지 그 상황이 가정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면죄부를 받으면은 이재명은 그 날개를 다는 셈이 되겠죠. 그렇지만 나중에 또 4개의 재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단 이재명이 집권을 할 경우에 만약에 집권을 할 경우에 임기가 진행이 되면서 4개의 재판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 역시 헌법 84조를 둘러싼 대혼란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은 그것은 뭐 마찬가지입니다. 5개 중에서 하나만 결론이 나는 것이죠. 어쨌든 이 대법관들이 지금 사법부가 상당한 불신을 받고 있는데 대법관들이 그 전에 또 같은 피고인, 같은 그 이재명 피고인에 대해서 건순을 재판거래 의혹에 따라서 유죄가 무죄로 바뀌어버린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사실 대법원이 명예회복을 한다는 차원에서도 이번에는 제대로 판결을 해줘야 됩니다. 같은 피고인이 지금 올라와 있죠. 상황은 그때는 1심 무죄, 2심 유죄인데 이것을 재판거래 의혹에 의해서 바꿔버렸죠. 자, 그런데 지금은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 그러면은 정당하게 재판을 해서 다시 유죄로 돌릴 수 있는 그러면은 그래야지 일종의 뭐 대법원이 재판 거래를 했다는 그런 치욕스러운 그 의혹이 있는데 그나마 좀 명예회복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도 여러 가지 상황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녁 7시 라이브 선거권의 정치 쇼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